올라가려고. 아니 나는 일부러 참 와서 보니 참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네요. 세상에 자기 선조를 모신 사당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말이지. 그리고 또 뭐 새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영웅입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다 영웅이라고 쓰면 그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좀 아마 우선 내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당은 정명달 선생의 사당이 아니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 사당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에 충무공을 도와서 인제나라를 극복하는데 큰 희생을 한 그런 이순신 장군의 예하 종사관을 배양한 스승 앞에 선 제자들이 배양된다 그럽니다. 배양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반개사를 이야기할 때는 충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쁘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충무는 너무 많이 알려지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동안 안 알려진 정경들 선생 사장으로 지금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건 충무공 사장입니다. 충무공을 기리면서 그와 함께 일했던, 그와 함께 싸웠던, 전쟁을 했던 종사관들을 옆에 모시고 있는 그런 사장이 바로 이 방대사입니다. 우선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군수, 김성 군수. 네, 잘하겠습니다. 내가 그때도 우리 이영본 의원 장관 그 보좌관이 그런데 나는 키가 큰 것만 기억나는데 얼굴도 크네 보니까 그때 그냥 진짜 진행하고 사장생만 보이고. 그래서 이 사당이 충무공 사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선 선생의 사당도 되지만 충무 사당이기 때문에 더 좀 정성을 들여요. 그 대신에 충무공에게 정성을 들이면서 안 알려진 이 정경선 선생, 그의 뭐 우리 임영립 선생, 그다음에 뭐 정명렬 선생, 정남일 선생 이런 분들도 다 더 알려지게끔 해야 된다. 그런데 저 지금 우리 정길상 선생은 보니까 그냥 자기 그 이름 없는 선생이 자기 선조가 알려진 것을 그냥 흥분돼가지고 그냥 영웅이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충무공 사당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러면 또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장흥군 장동면입니다. 이건 정길상 선생이 살고 있고 오늘 또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할 본강 정현웅 선생의 고택 뭐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보성군입니다. 그래서 1914년에 애놈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4년 후에 1910년 합방이 돼서 4년 후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행정구역을 개편했습니다. 이 장흥군인 해천면과 웅치면 두 개의 면을 보성으로 띄어줘 버렸어요. 아니 가져야 쓰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두 성씨가 다 옛날 장흥 정씨들인데 보성 정씨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해천면과 장흥 웅치면은 옛날부터 장흥이에요. 장흥인데 지금 보성군으로 가면서 지금 보성 정씨가 돼버린 거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그 헷갈린 것이 아주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바깥에 내가 뭐 이걸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다산 정렬종 선생의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전혀 이름도 없고 우리가 모르는 저는 유학자 집안에서 자라나서 우리 사랑방에서 전라남도 일대의 옛날 의병대장들
전라남도 일대, 전라도에 아니면 경상도에 어디 학자들, 의병장들 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거의 다 압니다. 나는 우리 사랑에서 이 정년사 반곡 정년사 선생이 이렇게 임난에 극복한 그런 참 큰 훌륭한 장후자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우연히 이렇게 다산 정년선을 보다 보니까 다산 선생이 정년사 선생에 대해서 3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3가지 기록을. 첫째는 지금 오늘 한겨레 신문하고도 지금 조금 글자들이 모두 틀렸다는 건데, 다산 선생이 지적을 했어. 왜 당신네 선조 정리걸 선생이 우병이라고 그러냐? 그 양반은 선산 부사람에서 경상도 선산 부사람에서 강군을 이끌고 싸웠는데, 그 의병이라는 것은 벼슬 안 하는 일반 민간인들이 일으킨 게 의병입니다. 왜 정경가 당신 선조들 왜 그것도 모르고 우병 그러냐? 그분은 강군을 이끌고 싸웠던 분이다. 근데 오늘도 한겨레도 의병으로 나옵니다. 강군이요. 사사한테 지적을 했어. 왜 당신들 그 강군으로 해서 싸운 분을 의병에서 싸웠다고 그러냐? 이런 것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 그 밑에 여기 밑에 남자 이르다 정남일 선생은 병장으로 때 의병을 했던 거야. 그분은 의병이야. 그분은 벼슬이 않고 진사로 끝난 분이기 때문에 그건 관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민간입니다. 그래서 의병과 간군의 관계도 우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겨레 신문도 반목집이라고 나오는데 한국집은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다산에서는 반산, 정씨, 세고로 그렇게 나와. 3대를 아까 말해서 방곡,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손자, 이 3분의 글을 모아서 반산세고라고 이게 다산이 서문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정확한데 한국지 찾아보면 안 나와. 반산세고로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모든 자료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우선 정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명자선 선생은 어떻게 보면 참 영웅이라 할 정도로 이 전라도 끝머리 장흥이라는 곳에서 문과에 급제됐습니다. 조선시대에 문과에 급제가 나오면 그 성씨가 파병을 한다 그럽니다.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성씨 중에서 문과 급제대가 나오면 그 성씨가 세상에서 알아주게 된다. 그래서 그만큼 큰 얘기로서 다산 그려보면 나옵니다. 우리 정씨가 수년만 해도 벼슬집이 아니라 선어집이 된다. 선어집이 된다. 첫째는 자기 집인데 그 다산 정례공 선생은 거기는 본관은 나주정씨로 나주로 하는다면 나주정씨는 다산 자기 말도 후대 문과를 급제해서 후대가 연소에서 문과에서 전부 홍문관에 옥당에 들어간 후대 옥당집이다. 그 조선시대 전체를 받아라도 최고 양반급이 들어가는 집이 다산 선생 집안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잽니다. 방금 다산 선생께서 자기 정씨 집안에 여기 정령 반곡공무 집안, 그 다음에 해산 집안이라 그래서 지금 남원인데 그거는 또 범나지 창원 정씨 집안은 창원 정씨 이렇게 한 30집밖에 없는데 우리 집은 지금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형이 전부 다 폐가가 회족이 돼버렸다.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집안이 당신네 집안인데 당신네 집안을 기록을 좀 정확히 해라. 그러면서 난중일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또 잘못된 것들 참다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산을 통해서 정경선 선생은 다시 태어났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놨어. 사실과 좀 다른 기록들이 있어. 우선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방목 선생의 벼슬을 이렇게 쑥 쓰면서 기주관이라는 글을 나왔다. 여기 잘 나옵니다. 기주관은 당화관인데 이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정직을 하는데 이번 정식 정직이 예조참판입니다. 예조참판에 홍문제약, 예문제약, 예문관제약, 홍문 그래서 제약이라는 게 대제약담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명예롭고 훌륭한 그런 그 배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배설을 한 분에게 어떻게 기부관여는 당하관 배설 이름을 쓰냐? 왜 그렇게 잘못됐다 그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부터 다 타산 시정을 해줍니다. 어쩌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제 보면 어떻게 해서 이 다산 선생이 이 방곡공 지방과 연결이 되는지 다산이 강진 토다에 계시면서 장흥 강진 해남역 일대에 18명의 제자를 둡니다. 18제자 중에 바로 이 반산 그건 호가 그 양반이 반산합니다. 또 이것도 좀 정리해야 돼. 반곡, 반산, 반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산으로 부르고 개로 부르고 우리 그렇게 부른다. 이 산 또 이름을 지명 이름에 주, 성, 산은 다 같습니다. 우리 강주만 하더라도 강주, 광산, 광성 이게 같이 다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계라고도 하고 반산이라고도 하고 반곡이라고도. 그래서 여기는 반계사라고 호는 반곡이고 그 다산의 제자는 호가 마을이 반산이거든. 그런 반산 정수칠 이렇게 쓴 겁니다. 다 똑같은 뜻이라는 의미인데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제자가 결국 이분에 대한 자기 선조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자네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이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서울을 다녔더라고. 이 후손들이 정경선 후손이 이 난중일기를 가지고 반산세거를 가지고 기록을 보니까 다산 31살 한참 졌을 때입니다. 이양 오기 전에 20년 전에 벌써 10몇 년 전에 이 후손들을 찾아와서 그때 이제 다산이라는 분은 벼슬 쓰다가 한참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 때 글잘하고 똑똑하고 아주 그러니까 같은 정치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서 반산세고 서문도 지어주고 난중일기도 갖고 가서서 이렇게 뭐 잘못된 것은 좀 시정해 달라. 이걸 그때 이미 다 해놨더라고. 해놔가지고 강진으로 귀양 갈 때 바로 장흥 가까우니까 반드시 그분들 후손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자기가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다산 초등에 갖고 와서 수시로 그것을 보면서 완전히 난중일기라든가 반산세고 있어서 정확하게 다 알아서 그걸 그런데 그런 그 오랜 연구 그 기간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 지금 한국 정리문단 선생의 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차이가 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분은 벼슬을 쓰면서 형조 참여를 했다고 나오거든. 지금 다산 선생의 기록은 이분이 형조 참여를 했다는데 지금 여기 우리 전길장 선생이 지금 기록을 우리께 알려준 거 보면 형조참여는 하나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 형조참여. 다산은 분명히 형조참여라고. 이런 것이들 어떤 차이가 있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형조참여로 나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그 양반 다산이 쓴 기록은 청주 목사로 끝납니다. 선산부사하고 선산부사로서 그런 아주 지략이 있는 그 목민관이라 그래서 이순신이 발달이 그렇고 총사관으로 했다. 총사관도 이 부사는 더 낮은 계급인데도 국가를 위해서 그냥 낮은 벼슬로 간 거예요. 총사관은 벼슬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당국 밑에서 하고 더 공이 있어가지고 청주 목사랬어요. 그러고 끝났다고 지금 대권 돌아가셔서 예조참판으로 증제했다고 나오는데 여기다 보면 뭐 항정도 관찰사를 했다고 나와요. 근데 왜 만약에 항정도 관찰사를 했는데 왜 다산이 안 썼겠어요?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없는 기록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 그것만 갖고도 너무너무 훌륭한데 왜 그러고 나는 이 관찰사가 왜 나오는 거 모르고 그리고 이 관계사에 대해서도 다산 어느 그리고도 관계사 언급을 안 씁니다. 난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1700 몇 년에 이게 창설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다산이 1762년생이니까 아마 이 서원이 생긴 뒤로 다산이 태어나고 이 서원이 이렇게 유명한 것이 전혀 안 알려졌기 때문에
다산이 서울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그것도 지금 한번 연대 같은 걸 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다산 이후에 생긴 서원이냐 사당이냐 아니면 이전에 생긴 거야. 만약에 이전에 있었다면 반드시 언급을 했을 텐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좀 정확하게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시정해야 할 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 정경달 선생이 오늘 우리가 정경달 선생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고 정경달 선생을 추모하고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양반이 그 임진왜란에서 정의대란까지 7년간의 전쟁하는 기간 동안에 일기를 쓴 겁니다. 이게 반곡 난중일기입니다. 우리가 이순신장군의 난중일기는 국보고 막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정말 문장가고 이순신장군은. 근데 이 반곡이 물론 문과급제에서 문인이지만은 문인 중에서도 뛰어난 문인이에요. 이 반곡 난중일기라는 글이 아주 명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라도 아마 그 영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 전라도는 의병장들이 다 당대의 시인이고 무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경명 고시대 고경명 장군은 문과의 장원도 했지만은 당대의 시인으로 우리가 아무도 잘 모르고 고경명 장군은 장군을 알지 시인으로 몰라요. 고경명 장군은 아주 조선을 대표하는 시인이거든요. 이 마찬가지 이 방국공도 수많은 시를 듣는 당대의 명시인의 이야기를 듣거든. 왜? 다른 공이 가버리니까 시인으로 이야기를 안는데 시인으로 더 유명하다.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만큼 임진왜란 때 공을 써서 애조참판에 홍문제약, 예문제약, 대학교 배설까지 정직을 받았다면 반드시 시효가 있을 법도 한데 이번엔 또 시효가 없다. 이게 후손인 이야기에서 그렇게 됐다고 본 거. 후손인 이야기에서 보는 건데 아무튼 그것도 아쉬웁니다. 지금 이 의병대장으로서 전국적으로 조선 임진왜란을 통해서 의병대장으로 문자 시호를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한 분은 우리 나주 출신의 건재 김춘일 장군, 그 다음에 김포 출신의 문열공, 여기는 두 분 다 문열공이에요. 시호가 조환 장군, 그분이 두 분 문제를 그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충자인데 대표적으로 충무공. 이 충무공은 세상이 다 알아주지만은 전라도 출신 이갈 장군을 평정한 정충신 장군, 그 양반도 시호가 충무공입니다. 아무도 몰라. 충무공, 금남, 강주의 금남로만 그 양반 이름이에요. 그 양반이 금남군 군복을 받았거든요. 충장공, 김정일 장군은 그래서 거기는 충장공실을 얻어 충장로라고 그러고 금남군 군복을 받았기 때문에 금남다고 두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충무군도 아무도 몰라. 고향이 있어서 이제 묘소가 서선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안 하는 거니까 이번 오늘 이 행사는 정경달 선생 그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세상에 알리게끔 하는데 큰 공을 했어요. 정길상이 큰 공을 썼다. 네, 하나만 더 길게 이야기할게요. 이 난중일기가 어떤 책이냐? 가산이 딱 그거예요. 해제를 했어. 난중일기가 어떤 책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좀 읽어봐야 되겠어. 조금만 내가 말로도 할게. 난중일기 해제입니다. 다산 선생이 독서를 하는 데는 모두 방법이 있다. 대체로 세상에 도움이 없는 책은 구름 가듯 모르듯 예사롭게 읽어도 되지만 만약 백성이나 나라에 도움되는 책이면 문단마다 이해하고 구절마다 탐구해 가면서 읽어야 하며 졸음을 지우는 데만 쓸 것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 방곡이 이 책을 만든 것은 어찌 그 고생한 것이나 설명하고 그 공로만을 드러내어 그 자손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겠는가. 이런 국가 경계를 제시하고 후세의 기감을 남기는 한 일이니 이 난중일기는 민생과 국가를 개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챙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보면 임난 기록으로서 임진다는 기록으로서 서해의 징비록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 이양복 선생의 임진록 이런 것인데 오늘 신문에는 이 책보다도 더 좋다라고 지금 또 나중에 써놨어. 오늘 아침에 보면 글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가 이 사람 그래서 이 책이야말로 대단히 이대하고 훌륭한 책이지만 방곡책도 거기는 거시적으로 바꾼 거고 이 방곡은 이 미시적으로 봤기 때문에 방곡책도 그 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신문에는 이 두 책보다 더 이런 경우가 이글 쓰는 건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해나 이양복 후손들이 볼 때는 그 쥐꼬리 많은 배설한 사람이 뭐이 감히 우리 책하고 비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 타잔 대사로 써놨어요. 그 책의 위대함이야 너무도 잘 알지만 이 미시적으로 쓴 이 책이야말로 그 책에 내리지 않는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책은 구름 올라가서 이렇게 그냥 읽어도 되지만 이런 책은 이 난중일기는 방법은 난중일기는 글자마다 작품마다 해석해서 여기서 민생이 도움이 될 것, 그다음에 나라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책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난중일기의 가치라든가 한국 선생 위대함에서 설명할 것이 이 몇 마디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끝내버립시다.